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공부를 하는데 원력을 크게 가져야지, 쪼잔하게 가지면 가다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넘어져 버려요. 넘어지고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짱구 굴리고 싹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원력이 크면 그거를 다 이겨나가요. 그래서 원력 하는 건데, 적어도 내가 이 공부를 하면 나는 이만 이대로 허공이 되겠다. 백봉쌤은 그걸 누리의 주인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만 이대로 바로 허공이 되는 그것이 목표예요. 이만 이대로. 그래서 뭐 가다가 뭐 조금 어쩌고 그런데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최고의 말하자면 단계로 가는 거, 이것을 큰 원력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다 같이 남과 같이 가려면 내가 공부를 잘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 남과 같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또 어중간한 사람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큰 원력이 있다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원력이 커야 돼요. 그래서 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는 뭐 어떤 경계가 있다든지, 어떤 좋은 게 있다든지 나쁜 게 있다든지, 그걸 싸그리 다 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만 이대로 내가 그냥 허공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 늦추면 안 돼요. 그런 마음 없이 이 공부를 시작하면은 중간에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자, 보십시오. 3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화두입니다. 화두는 이먹고랄지 이 내가 지금 생활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말기가 되죠. 그런데 이 새말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가 하는 모든 행주자화에서 하는 모든 생활이 그대로 화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이런 거 한번 말을 했었죠. 앉았을 때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중계방송하라. 걸을 때 오른발 왼발 중계방송하라. 이것도 중계방송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는 것을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그럼 내가 일어나면 뭐예요? 내가 일어난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중계방송 하라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 중계방송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꼭 TV 보면서 TV 볼 때 아나운서가 운동 경기 중계 방송 하지 않습니까? 나를 중계 방송 하는 거예요. 내가 바쁘면 내가 바쁘다. 바쁘니까 짜증난데 이거부터 올라오거든. 저 사람이 조금만 내가 바쁜데 저 사람 저런데 이런 것만 되거든. 근데 내가 바쁘다. 내가 지금 스트레스 되게 받고 있다. 내가 지금 스트레스 되게 받고 있다고요. 그렇게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다. 내가 지금 앉아 있다. 뭐든지 처음 할 때는 어려워요. 처음 할 때는 이것이 잘 안 돼요. 왜 초등학생들 처음에 학교 가가지고 앞으로 나란히 하고 줄 지어 서라. 저번에 그걸 보니까 군인들 연예인들 군대 가서 막 하는 거예요. 무슨 사나이?
진짜 사나이. 그거 보면 처음에 이제 간 사람들이 제식 훈련 하지 않습니까? 뭐 오른발, 뭐 돌아가, 뭐 횡렬, 뭐 종렬, 막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죠? 저 사람이 저거 하겠나? 그래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착착착 맞춰서 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습니다. 그래서 이거 화두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밥을 먹는데 이 먹고 하고 밥 먹으면 이게 동떨어져서 안 될 거라. 근데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밥 먹는 거 중계하는 거지 않냐고. 내가 치료를 한다. 내가 아프면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필요하면 내가 필요하다. 내가 머리 아프면 내가 머리 아프다. 저놈이 되게 애를 먹여. 그러면 속상하다. 내가 속상하다. 이렇게 중계방송을 하라 이 말이야. 중계방송. 나를 중계방송하라. 남을 중계방송하는 게. 저놈이 나한테 이러니까 내가 화가 나. 그러면 내가 화가 난다. 이렇게. 내가 속상하다. 내가 괴롭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은 점이 있어요. 자아가 지금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나를 참 괴롭게 해. 아마 내 괴로운 거는 그거 내가 괴롭다는 마음속에 넣어놓고 막 가한테 짜증부터 부리거든요. 근데 내가 괴롭다 이래버리면 거기 싹 반감이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다.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다. 내가 막 짜증이 난다 지금. 그렇게 중계방송을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늘 조련해 놓으면 경계에 안 머뭅니다. 경계에 안 머물게 됩니다. 참 많이 줍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세수한다, 내가 밥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차차차차 나중에 이거지. 중계방송 하자. 지금부터 중계방송을 하자.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는 것을 중계방송을 하자. 여러분들 제일 첫째 매일 저녁 때 앉으세요. 될 수 있으면 잘 때 한 5분, 10분 정도 앉도록 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한 10분, 20분, 30분 앉아요.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앉을 때 참 백봉 선생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전기불 꺼도 좋고 켜도 좋아요. 진짜로 이거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앉았을 때 밤에 전기불 켜요 꺼요 이렇게 진짜 묻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감아요 떠요 이렇게 물어요. 진짜로. 그거 생각하면 아마 그런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전기불을 끄든 켜든 상관없지요. 그렇죠.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이 공부할 때 확실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저는 선생님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60이 넘었, 제가 10년 전 65세 때 선생님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야청 선생님이 그때 계실 때는 선생님이 더 젊으셨죠. 그런데 야청 선생님이 같이 이제 전부 다 합숙을 했으니까 같은 집에 다 살았으니까 선생님. 그 얘기가 참 제가 기억에 남아요. 야청 선생님이 아침에 눈만 뜨면 선생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서 딱 좌선하고 계신데. 그래서 내일 아침은 내가 더 일찍 일어나야지. 선생님보다 일찍 일어나서 내가 좌선해야지. 어제 딱 일어나면 또 딱 앉아 계신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보임을 하고 계신 분이. 그리고 평소에도 늘 이렇게 보면 늘 정해 계세요. 늘 정해 있다. 그래서 그것들 연거삼이 물어봤다는 거죠. 선생님 무엇을 보십니까? 늘 보고 계시거든요. 늘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멀컹이 허공을 본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텅 빈 허공을 본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내 성품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내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선생님 정도 되시면 그냥 허공이 되셨으니까 그냥 허공이 돼버리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탕을 내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서 저도 모시고 있을 때 담배를 이렇게 태우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마 다른 분도 그러신가 모르겠는데 담배를 딱 한 번 이 불을 딱 붙여드리면 그냥 이러고 계셔. 그래서 담배가 다 타도록 당신이 그냥 정해 계시기 때문에 꼭 담배를 빼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손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늘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시고 또 이제 법문 들어보셨죠?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법문을 하시고 나면 지쳐요, 사람이. 그럼 가셔서 이렇게 누워 계신다고, 법문하시고 나면. 누워 계실 때 딱 보면, 누워 계셔도 딱 이러고 계셔. 앉아 계셔도 딱 이런. 늘 그렇게 계셔요. 그러니까 물어봤지, 영거사님이. 선생님 뭘 보십니까? 멀컹이 허공을 본다. 우리가 그 정도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꼭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앉는 거를 백봉쌤한테 제가 22살에 만났는데 결혼하고 서울에 오고 난 뒤로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서 앉았어요. 지금도 앉습니다. 바쁘면 한 30분, 그냥 안 가면 1시간 정도 앉아요. 그러면 이게 앉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몸에 생기가 확 돌아요. 1시간 정도 앉으면. 그래서 몸이 쫙 풀려요. 몸이 풀려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한 일이 돼요. 그 앉으면 어떻게 생기가 나는지 몰라. 그게. 그래서 그래도 요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쁜 가운데서도 바쁜 걸 알아. 내가 알아. 바쁜 가운데서 되게 바쁘면 어떤 사람은 짜증부터 내고 열부터 내고 이래요. 그지요?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쁘다 이렇게 안 해요. 짜증부터 내거든요. 근데 내가 바쁘다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바쁘다. 내가 바쁜 걸 안다 이 말입니다. 간단한 말로 밥 먹을 때 내가 밥을 먹는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밥을 먹는다 이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밥에 먹힌다. 이렇게 맨날 너거는 밥에 먹힐래 밥을 먹을래 맨날 밥 먹을 때마다 그 얘기 하셨거든. 딱 밥상에서 이제 선생님하고 이러면 밥 딱 먹으려면 너는 밥을 먹나 밥에 먹히나 맨날 그랬어.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밥에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숟가락으로 내 입에 가져간다. 이거 우스운 말 같지? 어린애 말 같지만 내 이것이 안 되면 뭐예요? 빗소냄 이렇게 하든지 허공 하든지 법신 하든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희한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차 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차를 마신다 이렇게 하면 그 차가 내 입에 이 그릇이 내 입술에 닿는 거, 입술에 들어오는 거, 그 맛과 향, 목구멍에 넘어가는 거, 이거 세밀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데는 내가 보니까 다 먹었네 이런단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렇게 먹으면 정말로 그 세세한 것까지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윗바사나에서 그런다고 하는데 구태여 그렇게 안 해도 딱 내가 먹는다 이러면 느껴져요. 그래서 누구하고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내가 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따라고 간다. 내가 따라고 간다. 쇼핑 간다. 밥 먹는 것도 내가 먹는다. 술 먹는 것도 내가 먹는다. 내가 누구를 막 야단을 해.
야단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야단을 한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야단을 한다. 뭐를 잊어버리지 마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막 남한테 욕을 듣고 있어. 그러면 내가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욕 먹으면 신경질부터 나지요. 성질부터 나는데 내가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져요. 다른 인을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내가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알아차리면 욕 먹는 동시에 열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 다음 과가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딱 내가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딱 하면 아 내가 찐빠를 먹고 있다 이러면 다른 현상이 일어나요.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내가 산을 본다. 산을 볼 때도 내가 산을 본다. 내가 누구하고 얘기를 한다. 내가 예불을 드릴 때도 내가 예불을 드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빗소냄이 예불을 한다. 하는 이거를 알고 보면 화두예요. 내 생각을 놓치지 않아. 오늘 비가 오는 중에 차를 타고 간다. 내가 비를 맞는다. 내가 비를 맞으면서 내가 버스를 타고 내가 집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이거 선이거든요. 또 집에 가서 앉을 때 앉는 거라. 어떻게 해요? 비명비하면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앉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그것이 이 몸에 탁 박힌다. 계속 중계방송을 해. 그러면 그냥 내가 박혀버려. 내 인식에.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사이에 견성했는지도 몰라. 견성하는 그 자체도 몰라. 그대로 환히 알아버려. 그냥 법신자리가 그냥 뚜렷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묘강이가 정신지체 아이들을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그 연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새말귀를 하고 있다는 것보다 내가 앉을 때 내가 앉는다, 내가 본다,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지체 아들은 너무너무 집중이 안 된다고 해요. 막 삼지사방으로 다 흩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뒤로부터는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저거를 보면 내가 본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집중도가 확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지체 아이들도 그렇는데 우리가 만약 내가 한다, 빗소냄이 한다 계속 그 중계방송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잘 되겠죠. 정신지체는 아니잖아요.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읽는다 이거 안 잊어져요. 내가 글씨 쓴다 절대로 안 잊어져요. 그런데 내하고 책하고 상대가 되면 잊어져요. 상대가 되면 잊어져요. 그런데 내하고 책이 하나가 되면 안 잊어져요. 책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 점이 달라요. 야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차차차차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내라 하는 것이 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있다. 이걸 늘 놓치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 선이에요. 진짜 선이에요. 그러면 행주자화가 다 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중계방송 자꾸 하라는 거죠. 딱 죽을 때가 됐어. 아, 내가 죽는다. 이 껍데기 성품 없다는 것을 알고 육신은 자체성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아야 되겠죠. 이 껍데기 인연 끊는다. 아, 나는 있다. 속으로 이거 알면 바로 선돌이거든요. 죽어도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 바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옳지 내가 일을 한다. 내가 무정물인 손을 가지고
빨래를 한다. 이걸 놓치지 않아. 이거 선이에요. 이거 살아있는 선이에요. 활구예요. 활구. 살아있는 선이라. 이것이 진짜 선이요. 지금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빨래를 하는데 내가 빨래를 한다. 나의 법신이 무정물이 내 손을 통해서 빨래를 한다. 이거를 알고 빨래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내가 공부하네 하고 딱 앉아있는 사람과 어느 것이 진짜 선인가요? 빨래하는 것이 진짜 선이에요. 방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그거 사고요. 죽은 말귀라는 거. 그건 사고라는 겁니다. 활구. 선은 활구가 돼야지 사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새말귀는 바로 내가 부처라는 걸 바로 인정하고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리가 파기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들어가려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잡혀야지. 아무 공부도 안 한 사람 터가서 네가 부처다. 그거 네 믿고 인정하고 바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보림선언에서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모습 공식을 해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새말구를 가지라고 지금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부처다. 내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육신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헛것이죠. 헛것, 실다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부처다. 내가 어떻게 부처라? 내가 어떻게 부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몸뚱이 내다 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일이 이 말은 날마다 이 말이에요. 일일이 날마다 행을 해. 일일이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 행을 해. 빨래를 하더라도 부처가 빨래를 하는 거예요. 글을 쓰더라도 부처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같이 전업주부 하는 사람은 집에서 얼마든지 공부하는 거예요. 바로 내 몸이 선방이고 집이 바로 법당이에요. 그래서 어디 쫓아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이 다 공부라. 100% 공부라. 이 손은 자체 지혜가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붓을 가지더라도 이 손이 알아서 붓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 손은 전혀 몰라요. 이 점이 어렵습니다. 법상을 보살님, 이 점이 어렵죠. 근데 의사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아는데도 남손은 무정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손은 무정물이라 그래서 몰라요. 그러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손으로 하여금 붓을 가지게 해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 빨래를 하더라도 백봉 선생님이 이 빨래 소리를 많이 해요. 그게 아마 이제 거사풍이라서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빨래를 하더라도 그렇고 밥을 짓더라도 그렇고 회사 일을 보더라도 이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차차 어떻게 되느냐. 나는 진짜 허공이나 한 가지구나. 나는 진짜 허공이나 한 가지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허공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 몸 이대로 가지고서 허공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허공이나 한 가지로구나. 공연히 내가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자꾸 다른 걸 찾는구나. 이걸 실제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할 때는 책임 없는 말 하지 않거든. 책임 없는 말 해도 죄를 어떻게 하겠는가? 난 또 죄 짓기 싫거든요. 그러니 믿으세요. 믿어서 지금부터 부처로서 행을 해요.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보고 믿으라는 거 아니지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어느 정도 잡은 사람에게 그냥 믿고 결정하고 행해봐라.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백봉 선생님 말하자면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그냥 믿고 해보는 거예요. 믿고 해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의심도 하지 말고 선생이 시켰으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겠지 뭐. 살기 아니면 죽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두판지게 해버려요. 자꾸 짱구 굴리지 말고. 그래서 지금 젊은 선생들도 있지만 지금 그때 그 당시에 법문할 때 선생들이 많았어요. 교사들이 많았어요. 학생들 앞에서 칠판에 글을 쓰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칠판에 글을 써서 아이들을 가르쳐.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는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부처가 하는 거예요. 부처가 아니라고 해도 좋아요. 나는 낮고 부처님은 너무 높은 자리니까 그래도 좋아.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가 백목을 가지고 글을 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말 밑에는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이 확실히 전제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부처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내라고 해도 좋아요. 부처, 법신, 성품, 허공, 바탕, 삐소냄 이런 것들이 절대성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이 다 달라서 그렇지 같은 일. 그래서 내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내라. 이 자리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팔을 이리 들기도 하고 다리를 옮겨서 걷기도 하고 팔이다 다리다 하는 거는 전부 기관이다 이 말입니다. 생각하는 그대로 놔두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이란 굉장한 것이거든. 참 굉장한 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 굉장한 부처의 행동을 하면서도 굉장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부처가 있다면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사도예요. 부처는 뭐죠? 모습 없음이 부처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부처거든. 근데 내가 경계에 부처봤다 이러면 그거 사도라는 겁니다. 그거. 부처님이 휘황찬란하게 나타나는데 이거 경계다 사도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안에 쏙 들어가죠. 와우, 나 부처님 봤어. 막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그런 거 있지요. 제자가 선생님한테 밥도 해드리고 뭐 다 해드리는데 3년이 가도 말 한마디를 안 하시거든. 그래서 제발 선생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도가 뭡니까? 네가 밥 해오면 밥 먹고 네가 찾으면 차 먹자 안 했느냐. 그 이상 더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또 물 깃고 빨래하고 밥 짓는 것이 도다. 뭐 배고프면 밥 먹는 것이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삐소냄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엉뚱하게 해석을 하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때 저주선사한테 가서 그랬나? 학인이 가서 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차나 한잔 마시자 뭐 그랬다던가 차나 한잔 마시고 가게라고 했다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전 선어록을 잘 안 읽어서 모르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으니까 그걸 놔두어 주는 거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가 차 마시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 금강경 처음에 보면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밥을 비시고 들어오셔서 자시고 발 닦고 앉으시니까 저기 수보리가 희유하십니다. 이랬거든. 뭐가 희유하다는 거예요? 바로 삐쏘냄 자리를 환히 드는 데 보여주셨거든. 그래서 희유하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부처님 밤마에 얻어서 자시고 와서 좋다 이 말 아니잖아요. 그 말 아니잖아요. 법신 자리를 그대로 보여준 거죠. 드러내 보여준 거죠. 그 누려의 진리를. 그래서 희유하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굉장한 부처의 행동을 하면서도 굉장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부처 찾으러 다녀요. 부처가 부처를 찾으러 다니니 부처가 어디 가서 찾겠냐고. 자기가 밥 먹고 똥 싸고 말하고 뭐 화내고 저기 좋다고 싫다고 욕심내는 것이 바로 부처 자리가 하는 것인데 그걸 또 딴 데 가서 찾네.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못 찾지요. 나중에 내가 간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50년이나 100년 후에 가서는 이거 벌어질 거예요. 이 도리가 아니면 전체 중생을 구할 수가 없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면 화두 방편을 바꿔야 돼. 이걸 내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 도리를 선언한 겁니다. 이건 바로 선언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여러분이 닦아나가도록 노력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주자와 생활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데 밥 먹고 똥 누고 돈 버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겠냐 이 말이죠.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참 여기부터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우선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아들, 딸, 여기 아들, 딸만 되어 있는데 남편, 가족이죠. 아내 이것을 볼 줄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들, 딸의 몸뚱이도 자체성이 없는 것을 알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성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먹는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색신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색신으로 보지 말고 색신을 바로 법신으로 봐버려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의 몸뚱이를 색신으로 보지 말고 바로 법신으로 보라.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 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다. 이것이 이해가 돼야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멀쩡하게 색신이 있는데 그걸 법신으로 바로 봐버려. 그러면 망상 떠는 거죠. 법신으로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애를 써도 써지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라는 걸 알아야 된다. 예, 변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성은 작용이고 또 절대성은 바탕이거든. 또 파도잖아요. 우리 양양 가서 봤잖아요. 파도잖아요. 또 물이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파도가 물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파도로 변하지 않았더냐고요. 양양 가서 보살님 봤죠? 파도가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연과 조건도 당초가 비었지만 바람이 불고 무슨 중력관계 이렇게 해서 딱 하면 파도가 이루어요. 우리 봤잖아요. 파도가 저렇게 변해서 변하고 와도 뭐였다? 물이었다는 거예요.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봤거든 그거를. 근데 요거는 알 수가 있겠어.
그런데 우리한테 딱 돌아오면 이거 잘 안 돼. 잘 안 돼. 우리 지금 다 놔두어진 것이 파도지요. 요거 빗소내면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파도를 보면서 물인 줄 아는 거. 작용을 보면서 바탕을 낮추자 하는 거예요. 우리 바탕을 낮추자가 이 말이에요. 바로 파도를 보면서 바로 물인 줄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과 암을 보면서 바탕을 보는 거예요. 비명 비암인 바탕을 낮추자. 그래서 그럼 왜 그렇고 내가 지금 망견으로 인해서 어변으로 이런 모습이 보여요. 지금요. 박원철 거사님 그렇지요. 박원철 거사님 일시명 보고 일시명도 박원철 거사님. 네, 박원철 거사님이 자기 몸을 딱 봐요. 보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재미있는 얘기예요. 자기 몸을 딱 보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딱 보는데 이 몸을 딱 보고 내다? 이런 생각을 딱 일으켜요. 내다? 하는 생각을 일으켜요. 그리고는 그 생각 속에 쏙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것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라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내라는 관념이라고 하죠. 내라는 생각. 이렇게 보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런 몸을 놔두었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저런 몸을 놔두었군. 파도도 아주 여러 가지 아닙니까 보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데 보는 동시에 내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이 몸은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쓸데없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런 새말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 이 책 보고 또 내락하네. 거울 보고 딱 거울에 탁 비치면 내 얼굴이 비쳐요. 내 얼굴이다 이래요. 내 얼굴이다 그런다고요. 그건 내 얼굴입니까? 거울 보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나 거울 보고 대화를 잘해. 한번 보세요. 내다 하지 않고 그 얼굴을 보면 상당히 낯설어요. 사실은. 상당히 낯선 얼굴이에요. 내라고 하고 보니까 되게 친근하죠. 내라고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낯선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작용과 바탕이 둘이 아니구나. 파도와 물이 둘이 아니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파도 보면서 파도네 하지만 저거 물이잖아. 우리 알거든요. 저거 물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몸뚱이만 보지 바탕은 안 봐요. 못 봐요. 바탕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허공과 성품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허공과 성품. 네가 허공에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네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성품이지 않느냐. 네 몸은 허공에 의지를 하고 있고 보고 듣고 하는 거는 다 네 성품을 하는데 네 왜 그거는 허공과 성품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맨날 모습놀이만 하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허공과 성품 백봉 선생님이 너가 꼭 두 가지는 알아야 돼. 허공과 성품 알아야 돼.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머리에 안 들어와. 이게 뭔 말인지. 그 일체 모든 세상에 어디다 의지하고 있어요? 허공에 의지하고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요소가 인연과 조건을 하면은 지구가 탄생을 한 거잖아요. 또 어떤 인연과 조건이 오면 지구가 사라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잘난 체 하고 또 약고 주고 신경질 내고 싫다 좋다 하고 막 하는 것이 뭐예요? 성품이 하는 것입니다. 뭐 너는 성품도 모르고 네가 의지하고 있는 허공도 모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너무 짤싹 달라붙어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백범 선생님이 늘 제가 하는 말이 옛날 사람은 땅이 가도 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요새는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 안다 이거예요. 초등학교만 가면. 초등학교 안 가도 알아요, 요새는. 그죠? 하도 애기들 또 보면 막 과학 이런 거 뭐 그림책 보면 둥둥 떠 있는 걸. 그러면 모든 일은 우주가 허공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럼 내 몸도 허공 중에 있구나. 허공에서 일어났다 허공으로 사라지는구나. 너가 보기는 보는데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본인이 허공 중에 있다는 것을 견성을 안 하면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가도 끝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거. 몸뚱이는 다 나누어 쓸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알면 견성이다. 옛날 말로 대호견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이미 초견성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부처다부터 시작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방법이 같아야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 말 뜻이. 그래서 보십시오. 아, 이거는 내 몸뚱이다. 이거는 색신이다. 이렇게 봐. 그런데 안영수 씨, 이거 파도지요. 몸뚱이가 파도잖아요. 우리 또 파도 보러 갑니다. 10월 달에 진화해수욕장. 그때도 다 같이 갑시다. 하여튼 파도 보러 가기. 파도를 자꾸 봐야 변하는 거 자꾸 보는데 그게 물이었어. 물이야, 파도가. 자꾸 봐야 돼. 그럼 내 몸뚱이가 파도면 바탕은 물이거든요. 바탕짜리거든. 그 바탕짜리하고 내 몸하고 둘이냐 이 말이에요. 안영수 씨. 하나입니다. 하나죠. 그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네. 이해는 가는데 실제로 되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 아, 파도가 곧 물이네. 파도의 속성은 뭐예요? 물이지요. 물이에요, 물. 그러면 내 몸뚱이는 삐소냄이네. 요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몸뚱이 이대로 삐소냄이네. 내 몸뚱이 이대로 허공이네. 내 몸뚱이 이대로 비명비암자리네. 법신자리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그냥 법신으로 보라는 거. 법성을 보살님. 그냥 이만 이대로 법신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 색신이다, 법신이다 나누지 말고. 그냥 뭘로 보라? 물로 보라는 겁니다. 이 물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고. 변하는 것은 뭐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변하는 건 가짜라요. 실다운 것이 아니다. 변하는 것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조금 공부하기가 좀 쉬워요. 이 몸 이대로 부처거든요. 내 색신 이대로 부처예요. 그죠? 나는 부처다. 이 말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그 거울을 성품으로 바꾸면 부처님 성품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성품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의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십니다. 내 몸속에 바로 부처라. 그러면 내가 내 부처에게 귀의를 한다는 거예요.
나무 부처한테 가서 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대단한 거예요, 연불성은.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색신을 바로 법신으로 보라,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성태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색신을 바로 색신으로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색신을 색신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색신에 쏙 들어앉아요. 그렇다고 해서 색신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색신은 소중히 생각하지만 색신을 색신으로 보지 않아. 색신 그대로 법신으로 봐버려. 이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을 들여라. 훈련하라. 이 말이겠죠. 그렇게 하면 어느새 색신과 법신이 하나로서 딱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 이대로 허공이구나. 이것이 둘이 아니구나. 그래서 불이 법문이 바로 그냥 안다는 겁니다. 일공 선배님.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선생님이 뭐를 드리라고요? 습관을 드리고 훈련하라.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훈련하라. 훈련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훈련해보자.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나는 내 몸은 파도, 빗소내면 물. 파도하고 물은 둘이 아니라는 거 우리 정말로 봤거든요. 파도하고 물은 둘이 아닌 거 우리 진짜 알거든. 근데 여기만 들어오면 몰라. 그래서 내 몸은 파도, 빗소내면 물. 그래서 내 몸 파도 이대로 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관 들여서 보임해 나가면 이게 진짜 완전 보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부처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보임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깨닫고 난 뒤에 보임한다 이렇게 하지요. 근데 이미 나는 부처 자리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냥 보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관 들여서 보임해 나가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한 것이 딱딱 들어맞으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자신이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그 자리가 완전한 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뭐요? 나 이러면은 몸뚱이 나 이게 먼저 됐죠. 근데 자꾸 하면은 뭐가 된다? 법신이 그냥 나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나니까 평상시에 내 몸이라고 생각하던 이 생각, 여김은 벌써 멀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신인 내가 나타납니다. 진신인 내가 나타난다니까 어디서 다른 데서 나타나는 줄 알아. 그런데 몸뚱이가 나라고 이때까지 했어. 몸뚱이가 나라고 했지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몸뚱이가 나라고 했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삐소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삐소냄이 하고 있잖아요. 그 삐소냄이 나라고 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삐소냄이 나라고 해놓고 거기 쏙 들어가 버렸다는 게 문제죠. 그것만 문제예요. 이것의 차이를 알게 돼요. 지금요. 삐소냄이 나다 이렇게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 몸 내가 이 도리를 알기 전하고 알고 난 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삐소냄이 몸뚱이가 나다. 나중에도 뭐요? 삐소냄이 나다고 하거든. 근데 앞에는 몸뚱이 속에 들어간 것이고 여기는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냥 파도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물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 줄 알아. 근데
물인지 알고 파도인지 아는 것이 누가 알아요? 삐소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찾던 것이, 이때까지 내가 찾던 것이 맨날 내가 하던 짓이잖아.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정말 웃기네. 나는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맨날 하던 그거네. 사람들 맨날 찾으러 다녔잖아. 근데 맨날 찾으러 다니는 그 놈이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지금. 참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만 색신이 내다 이렇게 생각하는 통에 이 생각을 없애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삐소냄이 이 몸뚱이 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우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중계방송해야 됩니까? 어떻게 중계방송을 해야 됩니까?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네. 그럼 어떻게 중계방송해요? 내가 내 몸뚱이가 나구나라고 예, 삐소냄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네. 이렇게 중계방송을 해야 돼요. 그 중계방송을 잘해야 돼요. 삐소냄이 몸뚱이를 나라고 하네. 이렇게 중계방송을 하라 이 말입니다. 참 재밌는 공부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지요? 여러분들이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한 10분만? 예, 10분만 좀 쉬었다가.